자, 이번 시간에는 알쓰라전하고 핵심 35종 실무 지침서 그 메인 교재가 되겠는데요. 이 교재 내용들을 미리 강의 전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알쓰라전 책자에는 예전에 사주 마스터 과정이라는 집중해서 4주 동안 집중교육하는 집합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주 마스터 과정의 메인 교재가 바로 지금 공부하는 알쓰라전과 실무 지침서 이 두 가지가 메인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쓰라전의 교재 내용이 파트가 6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학습하게 될 거는 안내드리는 파트 1, 파트 2 여기가 해당이 되고요. 오프라인 과정에 나오는 사주 마스터 과정에서는 알쓰라전 전체 파트 6가지 파트와 그리고 실무 지침서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자, 파트 1에서는 화재보험 기본담보하고 특약담보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은 각 손보사 화재보험 상품 전산에 나와 있는 메뉴 입력 항목들이에요. 그 항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설계할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자, 파트 1에서는 화재 기본담보, 특약담보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 배상책임 담보를 다룹니다. 그 기본담보, 특약담보 전산에 그 배상책임 담보는 특약 형태로 또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산에서 추가된 내용은 오프라인 과정에서 제가 따로 강습 때, 교습 때 설명드리는 알릴 의무 같은 거, 그리고 화재보험 관련한 법률, 법규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의무보험 형태로 많은 그 강제보험이, 책임보험이 나와 있죠.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구상권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 다음에 보험사, 이 삼각 구도에서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구상 리스크가 나오는지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험만의 적립금 형태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지금 파트 2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주 마스터 과정에서만 진행되는 내용, 지금 앞에 파트 1과 파트 2는 온라인, 이번에 진행한 온라인 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지금 온라인 과정에 빠져 있지만 사주 마스터 과정, 집합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보험에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장기보험에서 배상책임이 담보 안 되는 업종들이 나와요. 강의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일반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담보를 섞어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화재보험에서 가입 금액이 너무 커서 서베이가 뜬다던가 진행하기 원활치 않을 경우에 일반 화재보험하고 같이 혼합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파트 3는 일반 화재보험 전산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지금 파트 4죠. 파트 4. 파트 4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업배상에서 장기보험에서 가입이 힘든, 가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가입 거절, 인수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또 일반 화재보험 배상책임 담보에 있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의사 병원 배상, 승강기 사고, 생산물 배상, 또 시배책도 지금 장기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인수 안 되는 업종들은 일반 보험과 믹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보험에 있는 영업배상 부분을 따로 파트 4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좀 더 전문화된 화재보험 영역으로 참고나 넘어가게 되면 지금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는 다 전달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 참고 물건 하실 분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고 하실 분들은 앞에 온라인 과정 들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공장 참고 물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행하는 집합 과정인 사주 마스터 과정, 그걸 추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공장 참고에 대해서는 파트 5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 파트 6은
이제 이렇게 앞에 과정에서 모든 지식이 쌓였다고 하면,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실전 영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파트 6에서는 제가 예전에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화재보험은 개척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개척 영업 과정 중에 경험했던 많은 업종들의 사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화법, 또 APPT 클로징, 또 현장에서 어떻게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실전 영업 프로세스 파트 6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는 그 일반 물건 부분도 있고요, 공장 창고 물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두 부분을 모두 다 영업하시는 분한테 도움되게끔 제가 영업했던 내용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된 게 파트 6의 실전 영업 프로세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 드린 건 알쓰라전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메인 교재가 또 한 권 있죠. 그 실무지침서, 핵심 30업종 실무지침서,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알쓰라전 교재에 이어서 우리 강의 때 메인 교재로 사용될 핵심 30업종 실무지침서, 요것도 잠시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핵심 30업종 실무지침서에 나오는 그 업종들은 제가 예전에 개척 영업을 통해서 화재보험을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수많은 업종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잘못 가입된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업종 중에 일반 물건이 25가지 업종이 선별이 됐고요. 그리고 창고 물건 2종류, 그 다음에 공장 물건 3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30업종입니다. 일반 물건에서 대부분 잘못된 거는 앞에 알쓰라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배상 책임 담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쪽 담보가 잘못돼서 면책 가거나 사고 때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업종들이고요. 창고 물건은 안에 보관품에 따라서 창고의 유율이 달라지는데, 그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창고 물건 2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공장 물건, 대표적으로 공장 쪽은 일반 물건과 달라서 그 정형화돼서 어떻게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소개된 공장 3가지 업종은 잘못될 확률이 80~90%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자, 그건 자세한 얘기는 강의 때 깊숙이 심도 있게 다시 학습하실 거고요. 일단 지금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서 소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건 건물주 사례예요. 건물주일 경우에 임대하는 건물만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장사를 하거나 입점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주할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설계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사례를 갖고 건물주 사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급 건물, 대표적인 사급 건물인 펜션이죠. 이 펜션에서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될 담보고 어떤 부분을 필수로 해야 될 담보인지, 이런 것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주유소에 대해서 따로 강의 때 심도 있게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센터 마찬가지죠. 주변에 많이 보이는 카센터지만 사실은 영업배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교회는 단일 교회 이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는 그 교회들이 그 안에 위락시설이 들어가요. 카페라든가 식당, 이럴 경우 그렇게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는 대형 교회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차장,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모텔이 나옵니다. 모텔 영업하실 때 어떤 거를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지 팁 이런 게 나옵니다. 모텔 뒤에 룸사롱, 뒤에 이어지는 노래방하고 룸사롱하고 일부분 연결돼 있어요. 그 비교하시라고 제가 사례를 올려드린 겁니다. 노래방 대표적으로 잘못 가입된 업종이죠, 이거.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장이 나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가 나옵니다. 사우나. 이 사우나는 앞에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목욕탕 이런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형 사우나죠. 그 안에 유락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우나 어떤 설계 시 어떤 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담보를 추가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탁소 대표적으로 세탁소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세탁물 담보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의 때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정육점. 정육점 일반적인 판매점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고기를 보관하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담보가 필수 담보인지. 그 다음에 감자탕집. 전국에 수많은 감자탕집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꼭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복집. 한복집은 또 대표적으로 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복집에서 요즘에 대여를 많이 합니다. 대여. 그 다음에 또 수선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판매점률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C방. PC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음식도 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 담보가 바뀝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요즘에 애견 인구 많이 일어나서 동물병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동물병원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 사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학원. 학원들은 의무가입하는 업종들이 많은데 학원들이 지금 책임보험으로 가입하는 학원 배상 말고 임의보험이죠. 우리 장기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써야만 그 학원이 책임보험에 더해서 필수 담보를 이쪽에서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미용실. 대표적으로 미용실도 잘못 가입되기 쉬운 업종이에요. 이것도 별도로 알아볼 겁니다. 헬스장. 보통 우리가 장기보험에서 체력 단련장이라는 유일로 가는데 그 헬스장이 어떤 형태로 거기서 운동하냐에 따라서 유율이 달라질 수 있고 배상 책임 담보가 장기에서 가입할 수 없는 부분도 나와요. 이럴 경우에 일반 보험에 있는 체육시설업자 배상하고 혼합해서 섞어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즈카페. 키즈카페는 아이들 노는 공간이죠. 거기 엄마들하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담보가 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 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설은 맞지만 한의원 특성상 그 안에 한약 제조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판매점이 있는데요. 이 의약품 판매점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가 필수적으로 담보가 되는지 그 안에 그 의약품 판매점이 참고로 잘못 가입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약국이라든가 이런 유립 잘못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것도 강의 때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물건 25가지였고요. 나머지 지금 공장 쪽에 공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물건 같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공장 물건을 하실 때는 현장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율이 달라지고 담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걸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금 샘플 업종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대표적으로 잘못 가입되는 샤시 간판 제조 공장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파 제조 공장 대부분 목공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요율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쇄 공장이 나옵니다. 인쇄 공장. 인쇄 공장도 인쇄를 하는 그 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쇄하는 어떤 대상, 어떤 곳에서 인쇄하냐에 따라서 요율이 수없이 많이 적용이 잘못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과정에서 소개해드리는 그 인쇄 공장은 대표적인 그라비아 인쇄 공장인데요. 이 그라비아 인쇄 공장은 어떤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 쪽으로 넘어가서 창고는 그 안에 수용품, 수용 재고 종류에 따라서
유의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샘플에 나와 있는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지만 또 지금 그 안에 원목마루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유율이 달라지는지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창고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지침서 상에 나오는 업종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에 지금 알스라전에서 배웠던 화재 기본담보, 특약담보, 배상책임 이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 업종들을 이 30업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업종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 특징에 맞춰서 정확하게 담보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재는 사주과정, 집합과정에서도 우리가 메인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공장 창고, 그리고 영업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일반보험, 배상책임보험, 전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온라인 통합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여러분들 차분히 따라서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1강 때 뵙겠습니다.